사연입니다. 강의는 아니고요. 생각나는 대로 쭉 연락이 해보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공공 디자인을 주제로 뭔가 얘기를 해라. 끝.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면 공공 디자인이 뭔지 한번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거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공 디자인이 뭐냐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건축적이니까는 평면적인 그림을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공 구조물 디자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공공 구조물 디자인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라는 뜻으로 찰떡같이 알아들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좋은 디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좋은 공공 구조물 디자인이 뭔지를 알겠죠. 그 디자인이 뭐냐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디자인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뭘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멋진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쁜 거 만드는 과정은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고 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지 않지만 이장어에서 멋있는 머리 만드는 거 스타일링이고요.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들이 부정교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부정교합의 상태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디자인이죠. 그 디자인은 기존의 질서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하에 무언가 그 부정교합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질서는 대체로 자연이거나 인공의 질서이고, 저 인공의 질서가 사회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즉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는 인간이 가공하고 부여하는 질서는 그것이 새로운 사회의 가치관과 맞을 때 우리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좋은 디자인의 가치는 간단 명료합니다. 뭘 만들었는데 그게 복잡하다는 우리 그거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간판이 쓰여 있지만 사실은 나쁜 디자인의 사례부터 보여주는데, 지금 벤치를 놔두고 어떤 아저씨가 하나 누워 있는데, 저 아저씨는 바닥이 지원해서 안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벤치에 눕지 못하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벤치 고판에 가로지르는 공간 교체가 있는데, 제가 지자체들과 공항 작업할 때 거의 모든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여기 노숙자들이 와서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벤치 고판에다가 눕지 못하게 저런걸 만들어서 노숙자와 사회 약자들을 배제해 나가는 자율편을 표현하죠. 저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데, SRT, KTX를 타면은 그새는 이제 저 장애인들이 등장을 하면은 저렇게 와가지고 들어서 올려서 착한 영무원들이 저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서 밀리는데, 문제는 좋은 디자인은 장애인들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SRT 차 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은 전차의 바닥 높이하고 플랫폼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저런 문제가 벌어지고요. 저게 왜 안 맞는지 찾아봤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원래 일제시부터 플랫폼을 가졌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휠체어가 쑥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런 방식으로 시끄럽게 그리고 부끄럽게, 장애인들 부끄럽게 저런 일을 요구하지 않죠. 한국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가 태권도이기 때문에 민중에 쓰여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력한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그분들은 특별히 정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가끔 장애인도 아니고 하는데, 이 디자인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전차 안에서,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저 SOS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저 너무 높이 달려있어요.
이전 지금 6인승 한 칸에 6인승 앉아있는 서울 지하철에서 저희가 확 내려갔는데 7인승 지하철에서는 저희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이 사회 문제에서 이 사회 문제를 배제 전략을 짜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요. 화장실이 존재하시는 인간의 배설물을 가장 빨리 청결하게 없애는 것인데 한국의 화장실은 이상하게 저기서 다 틀어주고 벨트맨 틀어주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물만이 납니다. 그래서 교훈이나 어른의 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청소가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그 화장실 자기전 이런 것들이 허공에 떠 있고 저거 청소가 쉽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디자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장애인이 제일 구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디자인은 좋지 않은 디자인이지. 뭐 화장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남녀 똑같은 건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냐면 전체 면적을 반을 붙잡아가지고 남자 여자 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 화장실에서 변기가 소변기들이 작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개수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많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물론 그리고 가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 면적을 등등포해가는 거기 때문에 공평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가서 보면 남자들이 통행료는 원활, 여자들은 복잡 다단 저런 모습들이 수시로 눈에 띄죠. 오늘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장애가 없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만 해도 안경 벗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비공에서 화장실에서는 비대칭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사회에 들어가면 장애인으로 돌변을 하는데 결국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모든 이국인들은 다 장애인이 되죠. 코리아에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9호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9호선이 일반 다른 서울 메트로랑 완성을 또 저걸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요금이 추가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서 나요. 공항철도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도 헛갈리니까는 저 아래 보면은 한국말로 특별히 더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돈 내는 거 안 내는 거 왜 물어보니까는. 그런데 공항철도인데 공항철도는 모든 투벅이 외국인들이 사용한다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있죠. 저런 공공 디자인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차로 다녀라인데 한국의 어떤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를 차로 통행을 전제하지 않고요. 전부 다 인도를 깎아먹으면서 자전거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노트레담의 에라스무스 브리지인데 가운데 트램 다니고 그 다음에 1.5차선입니다. 차 두 대가 다니기 되게 어려워요. 차길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다니고 사람들 다니고 가야 될 길을 정확히 나눠져 있는데 지금 한국의 도시 공공 디자인은 자동차가 갈 길, 사람이 갈 길은 어느 정도 나뉘어 있는데 수많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좋은 공공 구조물 디자인은 좋은 공공 구조물이 뭔가가 중요해지는데 구조물은 중량을 갖고 있는 입체적인 물체를 지칭합니다. 근데 그 공공 구조물은 공공 공간에 배치되는 구조물이고 결국 저걸 설치할 때는 세금을 사용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공공 공간은 사회적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좋은 공공 구조물은 사회적 질서의 작동을 원활하게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 구조물이 갖추는 개인적 비관이나 지자체장들이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사회의 다수가 일반적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가치는
사회가 지향하는 선한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석 연료 사용 줄인다, 탄소 발자국 줄인다는 여기 부인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공 구조물의 가치는 우아함인데 아까 단순 명료함을 전제로 하면 그런 우아함이 가능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죠.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우리도 관광성,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중심 하다 보니까 저렇게 황당한 문제를 벌이는데 저는 구조물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공공 구조물, 좋은 구조물은 뭐냐면은 가볍고 싸고 빠르고 우아하게 만들면 돼요. 뭐 덧붙이는 거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스러우면 빼면 됩니다. 우산은 대안이 없을 정도로 우아한 구조물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우산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기는 더 이상 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좋은 구조물이 디자인이죠. 이것도 좋은 공공 구조물 디자인인데 전 세계의 자전거 바퀴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지금 인류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거를 200개 치면은 이런 모양이고 저게 우아한 이유는 저것보다 더 가볍게 페이스 길, 저 관람차를 가는 길이 없는데 머리를 잘못 쓰게 되면은 아이고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저거는 중량이 훨씬 더 중량이 무겁죠. 철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게 어떤 게 더 좋은 공공 구조물 디자인이냐, 가벼운 게 더 좋은 공공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장들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는 대단히 우아한 구조물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수많은 토목 구조물 엔지니어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디자인 센스가 좀 처지는데 이러면은 야 너네들 디자인 못해? 누가 디자인하냐? 미대 기수들 미대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결국 구조물 디자인 시키는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역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구조물의 무게에 대한 센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저렇게 만들죠. 꽃 달고 나무 달고. 이것도 정동진에 있는 아까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산 위에 있는 배가 보이는 딱 그 자리인데 어디서 봤더니 건수교도 있고 아치교도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는 몰라. 근데 일단 미술을 했거든. 그래서 저런 구조를 만드는데 저런 거는 제 표현이 조금 센데 저건 도시에 던져진 쓰레기입니다. 좋은 공공물 디자인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리는 보행교가 아니고 차량과 보행이 같이 돌아다니는데 저 인도의 폭이 차도의 폭보다 더 넓고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 그 땡볕에 돌아다니는 저렇게 뚜껑을 씌워놨습니다. 저런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고 우아한 공공구조물의 디자인이지요. 그럼 그걸 만드는 좋은 공공구조물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사람이다. 그렇죠? 좋은 디자인은 디자인 창의력을 요구를 하는데 좋은 구조물은 디자인의 물리적 이해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좋은 공공구조물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하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이 이뻐야 되겠다, 안강 구조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잘못 찾은 거죠. 좋은 공공물 디자인을 위해서는 디자인은 종합 역량의 협력을 요구하는데 디자인 센스뿐만 아니고 무게에 대한 이해, 즉 역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갖고 있기까지 힘듭니다. 한 사람이 있기를 좋은데 근데 결국 한국에선 저게 한 칸이 한마디가 되어 있는 엔지니어, 다른 디자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게 도대체 왜 문제인가를 뒤져봤는데 일본의 레벨 뚜껑들이 주로 이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저걸 보고 와가지고 야 우리 코리아에도 저런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살짝 이렇게 돼요. 아 이건 뭐지?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궁금해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저 매몰 뚜껑이 주변의 그 온도와 맞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저 매몰 뚜껑을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뚜껑을 주변 그 온도에 맞게 만들겠다. 그 사람이 그걸 맞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2분의 1이라고 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던지자게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걸 갖다가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걸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걸 본 다음에 저걸로 바닥 같은 건 이상한데 이걸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2분의 1. 아무 생각 없이 건조할 가능성이 2분의 1인데 저게 맞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교집합으로 형성돼야 되니까는 4분의 1이 가능성밖에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은 뜻이 맞아서 저걸 맞추는데 4분의 1인데 사회에서 10사람이 개입하는 일이면은 그게 10승인데 그게 0.1%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한 30분이 뜻이 맞아서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회가 천천히 바뀌는데 이걸 빠르게 속도를 단축하는 게 딱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폭력, 나는 중국 공산당 당서기인데 우리 베이징의 하늘이 너무 끔찍해. 내일부터 뭐 1년 안에 모든 택시를 전기 택시 다 바꿔. 끝. 이런 폭력적인 방식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 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하시는 공공지적 포럼도 그냥 애기도 성리이 아니고 폭력적인 방식도 구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바꿀 것인가? 이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황당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다리는 개발 시대에 이거 다리가 되게 촌스럽네 하다 보니까 그래? 뭐 미술하는 사람이 이거 다리 디자인 해보자 했더니 역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역학은 빌딩 모멘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랑 아무런 관련 없이 초생달 다 오셨어요. 이거는 적어볼 때마다 생각해도 죽을 지경입니다. 외국의 건축가나 이게 우주의 디자인으로 보면은 야 저거는 왜 저렇게 달아놨어? 와 미술이야 미술. 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 구조물 도시 구조의 미관 기준 연구되는 걸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도시 구조 주 교량인데 그 교량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제가 그 요구를 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랑 맨날 살았어요. 1번은 구조 토목 엔지니어들, 두 번째는 공무원들. 이 양반들이 모든 교량은 전부 다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금강이 흐르는데 노년기 지형이 있다. 수심 2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변수를 알겠대. 왜? 난 가서 봤더니 샌프란시스코 변수가 있어. 그 랜드마크야. 관광객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여기다 못담당 변수고 사장님도 이상한 다리를 다 놔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저 다리가 12개가 그랬는데 제가 오케이 싸우다가 저 2,5천이랑 합류되는 데는 오케이 그냥 알아서 해라 했더니 결국 연산부에는 이게 당선이 됐는데 거기 꼭대기에다 무슨 전망탑까지 올려놓고 뭐 별게 다 나왔어요. 저기 이제 창피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미관 기준 만드는 거를 5만 작동산이 방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지금은 제 표현은 다리 동물원이 됐습니다. 기왕요초 다리들이 이런 다리, 저런 다리, 온갖 데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네가랜드마크 하면서 아까 박진배 교수님 말씀하신 건물의 간판 날리듯이 나다 하는 아우성의 도관이가 되어버렸죠. 별내에서 뭐 도시 구조를 한다니까는 여기 별내인데 별 모양을 강조해야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리 뭐 이제 가비 모양의 구조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이 결국 도시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디자인 위험은 저는 가로등인 것 같아요. 제가 충청도의 어느 도시에서 기차역에다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40분 가면서 그날 하루 쉬어 갔을 때 10종류의 서로 다른
기와연초 가로등들이 꽃 달고 나비 달고 이상하고 또 독수리 달고 한 것들이 서로 평평히 서가지고 도시를 뽐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의 대상은 철판이라고. 저거 만든 디자인들이 1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거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저게 문제다 했더니 결국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저걸 또 엉뚱하게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저게 눈물나는 상황이죠. 저거 한 개만 있으면 뭐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건 속성상 수십 개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건데 저 순간 도시가 혹은 산천이 동물원이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이 일단은 제 생각에 좋은 공공 구조물 디자인은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부터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 보면 눈물 날 지경이죠. 저걸 실제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저런 걸 제안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저거 만들자고 했다고 지금 두려워 죽을지 저도 신경질 나가지고 이런 건 어때라고 제일 가벼운 건 만들어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얘기고 나머지 토론 시간을 다시 이어가도록 감사합니다.